여러분 안녕하세요. 9월 16일 셀트리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가 0.79 하락했고요. 코스닥은 1.45 하락 마감했습니다. 환율도 장중에 변동성이 상당히 심했어요. 그런데 한미 통화 스왑 이야기가 언급이 되면서 원화가 일시적으로 강세가 나왔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시장에 매크로 이슈가 많고요. 굉장히 연준의 긴축 페달이 가속화되는 그런 기준점에 있기 때문에 시장이 크게 흔들거리고 있어요. 매크로 이슈들을 조금씩 살펴볼 수 있도록 하고요. 오늘 셀트리온은 2.79 하락했고요. 헬스케어는 2.04, 제약은 1.70 하락 마감하였습니다. 셀트리온 기준으로 보게 되면 갭이 공간이 크게 떴죠? 하락이 정말 과해요. 단기적으로 정말 하락이 과합니다. 그리고 이전과는 다른 게 실적 성장 폭이 나오기 때문에 이제는 반등이 나온다. 지금은 17만 4천 원. 과하다. 과한 낙폭이다. 자, 여유 자금이 있으면 열심히 주워 담으시길 바랍니다. 정말 너무나 싼 가격대. 역사상 셀트리온 평가 대비, 셀트리온 기업 가치 대비, 펀더멘탈 가치 대비 정말 싼 구역대에 있습니다. 고로 여유 자금으로 들어가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여유 자금이 아니시라고 한다면 건드리지 않을 돈으로 들어가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지금 보면 지금 너무나 많이 밀려있기 때문에 이게 공간이 비었죠? 이 정도 밀린 건 언더슈팅이라고 해요. 추세를 벗어난 하락. 그래서 어느 순점에 조만간에 기술적 반등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자, 해외 증시도 간밤에 나스닥이 1.43, S&P가 1.13, 다우가 0.56 하락 마감했고요. 아시아 증시에서도 니케이가 1.11, 상해가 2.3%, 항생이 0.89, 그리고 현재 독일과 프랑스가 1.73, 1.5% 하락 중입니다. 자, 그 이유는 뭐죠? CME 페더워치에서 9월 기준금리 75bp 인상 가능성 80%, 100bp 확률은 20%. 연준의 긴축이 고강도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장이 현재 크게 변동성을 보이고 있는 과정입니다. 제가 언급드리지만 저는 금리 상단이 멀지 않았다 생각을 해요. 시장이 물가를 명분으로 해서 물가 예상치보다 조금 더 높게 나왔던 게 고작 0.2%고요. 전달보다 떨어졌고요. 미국의 생산자 물가지수는 이제 하락폭을 보이고 있습니다. 미국의 인플레이션,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은 패러다임이자 트렌드입니다. 다만 지금 그 슈팅 나왔던 부분이, 가속화됐던 부분이 돌아 나오게 되면서 연준의 스탠스가 바뀔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저는 다가오리라 생각해요. 어쨌든 중요한 건 이 매크로 이슈가 더해지게 되면서 중국 영내에서도 달러당 7 위안 2년 만에 첫 돌파했다. 원달러 환율은 1,400원에 육박하였다. 원화와 위안화, 신흥국 통화의 대표적인 통화들이죠. 즉 위험자산의 바로 대표적인 그런 통화들입니다. 얘네가 약세라는 건 지금 위험자산이 공포고요. 주식과 코인 시장과 자산 시장에 좋은 이슈가 없어요. 달러가 그 반대편에 있는 달러가 킹 강세이다. 그래서 대한민국에서도 국채 3년과 10년물 금리가 장중에 역전되었다. 이게 14년 2개월 만입니다. 매크로 지표들이 크게 흔들거리고 있어요. 그렇기에 증시가 현재 변동성이 확대가 되는 거고요. 매크로가 먼저 안정을 취해야 되겠죠. 그리고 한국에서 통화 수합 얘기가 나왔어요. 환율 1380원대 급락하였다. 청와대에서 한미 정상 외환시장 논의하고 있다. 통화 수합 시사 발언에 한 번에 5원대 급락. 외환 당국 개입 1399원 이후 상승폭 제한되었다. 당연히 개입할 수밖에 없겠죠. 우리는 통화가 안정화가 돼야 되고 통화 수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조금 더 달러가 멈춰있기 때문에, 달러가 고여있기 때문에 당연히 조금 더 유동성이 확보가 되기 때문에 안정화될 수가 있겠죠. 매크로 지표가 먼저 안정화가 돼야 됩니다. 현재 미국 선물이 다우가 0.73, S&P가 0.84, 나스닥이 1% 하락 중이에요. 얘는 장중에 워낙에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다시 한번 내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마감되는지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요. 매크로 지표 또한 제가 봤을 땐 크게 고점에서 흔들거릴 때, 지금처럼 변동성 심할 때, 계속해서 이런 부분이 이어져 왔을 때, 온통 미디어를 통해서 많은 악재가 쏟아질 때, 그리고 지금 주식과 그리고 여러 가지 지표들이 흔들거릴 때 저는 기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이유는 성장하는 기업들의 펀더멘탈이 뛰어난 기업들에는 반드시 훌륭한 기회가 될 수밖에 없어요. 매크로 외부적인 악재에 의한 건. 왜? 이 부분은 지나가는 이슈이기 때문에. 자, 셀트리온의 오늘 공매도 누적 잔고가 255만 주, 약 230만 주, 229만 주에서 대략 한 26만 주 가까이 늘었어요.
그런데 이게 어느 기준점인가 다시 줄어들이라 생각을 합니다. 공매도 누적 잔고도 큰 그림에서 계속 줄어들고 있고요. 단기적으로 올라왔던 부분인데 최근에 좀 늘었습니다. 그런데 대차 잔고는 계속해서 줄고 있어요. 지금 바닥권에 다시 근접해 있습니다. 거의 바닥을 깼죠? 그죠? 이 부분을 깼습니다. 바닥을 경신해 나가고 있어요. 파란 줄이 이 바닥을 깼어요. 그래서 수치상으로 보더라도 766만 주, 24만 주가 다시 줄었죠. 8만 주랑. 그래서 전 저점을 깨면서 대차 잔고는 연일 최저 수준을 경신해 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큰 그림에서 공매도가 떠나가고 있다. 주가는 매크로의 부분에 의해서 얼마 되지도 않는 물량으로 지금 좀 밀고 있는 겁니다. 근데 숫자가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또 갭이 많이 나왔죠? 그래서 기술적으로도 이미 하락은 과하기 때문에 조만간에 기술적 반등은 바로 나올 수밖에 없어요. 매크로가 먼저 진정이 돼야 되겠지만 기술적 반등은 언제라도 나올 수 있다. 흔들거리지 마시고 싸지면 왜 무조건 저는 셀트리온은 사실 무조건이란 말 100%란 말 쓰면 안 되겠지만 그 정도로 99.99999 셀트리온은 성장하기 때문에 주가는 상승할 수밖에 없고 이전과는 다른 흐름입니다. 그 이유는 수급을 통해서 큰 그림에서 바뀌어나가고 있고요. 그리고 숫자에 대한 성장폭이 가시권에 들어왔고요. 3, 4합병도 다가오고 있고요. 어느 기준점인가 다시 한번 확 달려나가는 그런 모습을 기대해 보면서 차분하게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의 공매도 비중은 14.40, 거래량은 34만 2천 주. 자, 거래량 자체가 굉장히 급감해 있어요. 그래서 공매도 매매 비중은 참고만 한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왜냐하면 실적이 성장하고 있고요. 거래량이 대량 거래가 터지면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거래량이 미미하기 때문에. 자, 그리고 헬스케어. 공매도 매매 비중은 18.75, 거래량은 46만 4천 주.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큰 그림에서 같이 보시면 됩니다. 제약은 공매도 매매 비중 16.84, 거래량은 10만 주예요. 삼형제 다 공매도 매매 비중이 늘었지만 저는 이걸 뻥카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계속 언급을 드렸어요. 자, 수급을 좀 보시죠. 오늘 셀트리온부터 수급을 먼저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기간이 6만 4천 주, 그중 금융투자가 6,600주, 핵심은 사모펀드 3만 3천 주, 연기금이 1만 5천 주 정도 팔았습니다. 연기금이 최근에 2거래를 연속 팔았는데 매도 금액이 크지는 않아요. 연기금이 추세적으로 다시 들어오리라 생각을 하고요. 금융투자가 10만 주 팔았거든요. 시장도 안 좋으니까 한 달 기준 41만 주가 팔았습니다. 그래서 금융투자, 투신, 사모펀드 얘네가 많이 팔았거든요. 시장이 매크로가 안정이 되어야 기관들도 다시 들어오리라 생각을 해요. 실적이 증가하는 놈한테는 증시에 자금이 얼마 없지만 그 자금이 숫자 찍어내는 놈한테 붙을 수밖에 없습니다. 외국인은 오늘 3만 9천 주, 한 달 기준 36만 주 가까이 들어왔어요. 오늘 개인은 2만 3천 주를 담았습니다. 자, 그리고 호가창을 잠깐 보고 가시죠. 자, 조금만 수급을 먼저 보시고 호가창을 보시죠. 자, 헬스케어를 보게 되면 기간은 2만 4천 주 매도했고요. 외국인은 6만 주를 매수했습니다. 자, 연기금은 오늘 4,100주 들어왔고요. 헬스케어의 매도의 중심은 사모펀드. 사모펀드가 18,000주 가까이 팔았어요. 얘가 한 달 기준 20만 주, 금융투자가 35만 주. 즉 헬스케어의 매도의 중심은 금융투자와 사모펀드이다. 얘네가 시장이 매크로가 안정화되면서 들어와야 되겠죠. 한 달 기준 76만 주를 매도했는데 큰 그림에서 보면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3월, 4월 이 기준점에서 보면 개인의 물량이 외국인과 기관으로 넘어가고 있습니다. 일시적으로 이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매크로가 흔들거리게 되면서 외국인 자 어디에서 들어왔는지 먼저 셀트리온부터 보시죠. 자, 셀트리온부터 오늘 호가창을 좀 잠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오늘 셀트리온 외국계 창구가 JP모간. 자, 얘네는 왔다 갔다 해요. 지들끼리 물량 얼마 없습니다. 그리고 자, 매도에는 삼성이 1위입니다. 얘네는 국내 기관의 바로 공매도 주창구이죠. 삼성, 신한, 이베스트. 신한도 왔다 갔다 하는데 그리고 메릴린치와 모건 스탠리가 들어와야 되겠죠. 잔책인들만 왔다 갔다 하고 있고요. 수급에 큰 변화의 흐름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술적으로 굉장히 많이 밀렸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우리는 기다려야 합니다. 그리고 큰 그림에선 걱정할 필요 정말 전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싸지면 기계적으로 모으시면 됩니다. 셀트리온의 신용잔고 비율 0.84, 역사상 최저 수준입니다. 헬스케어 또한 1.41, 역사상 최저 수준에 있다. 현재 지표상으로
기업 내에 있는 지표상으로 흔들릴 이유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가격만 매크로 이슈에 의해서 빠졌던 부분이다. 그게 최근에 낙폭은 과하다. 기술적으로 반등 나올 때가 되었다. 자, 셀트리온 연구돈 2022년 11월 준공 예정. 우리의 미래인 글로벌 생명공학 연구센터가 2,000명을 수용할 수가 있죠. 이 미래가 11월 준공 예정입니다. 우리 주주님께서 지금 자료를 남겨주셨고요. 연구동 옆모습 공사장 입구 왼쪽 상공장 부지 칸막이 되어 있네요. 이 공장을 통해서 들어가야 된다고 함. 자, 우리의 미래입니다. 연구동 도로 쪽에서 생각보다 훨씬 큰 규모. 인천공항에서 돌아오는 길에 내가 투자한 회사를 잘 있나 보고 왔습니다. 설계 변경 등으로 인해 계획보다 늦어진 듯 거의 마무리 단계로 연내 마무리 및 입주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뻘 교육쟁이 우리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2,000명을 수용한다는 거는요. 바이오, 항체 6개에서 24개까지, 케미컬 의약품, 글로벌 직판과 연구센터와 모든 부분들, 그 중에 바로 CPU를 담당하는 우리 두뇌, 인력이 이렇게 완공을 앞두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게 흔들릴 이유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올해는 터닝 포인트에 해다.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영업 활동 현금으로 추세를 보게 되면 2022년도 12월달 마이너스 226억, 2022년 3월 마이너스 11억, 6월 1411억 마이너스예요. 마이너스 1350억, 마이너스 1753억. 그러다가 2020년 올해 3월부터 1611억 플러스 2020년 6월 1558억 원. 즉 영업활동을 본업을 통해서 헬스케어가 지금 돈을 많이 벌어들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자, 이렇게 된다는 것은 뭐죠? 직판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이 이제 회수가 된다는 거예요.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전 세계 판권을 가지고 있는 회사죠. 전 세계에 바로 셀트리온 제품을 파는 회사이죠. 얘네가 숫자를 찍어낸다는 얘기예요. 그동안 투자가 되었다면 이제 플러스로 돌아 나가면서 과실을 맺어내는 그런 추세에 있다. 그리고 미국은 내년부터 직판을 시작하죠. 모든 제품에 셀트리온은 모든 항체 의약품에 바로 직판이 가동됩니다. 램시마 에이스님께서 남겨주셨고요. 올해는 터닝 포인트에 하고요. 2023년은 셀트리온의 제품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해. 2024년도도 정말 좋은 해입니다. 앞으로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다 좋습니다. 주가는 이미 2022년도에 기준점을 보이면서 앞으로 계속 좋아지는 흐름을 보일 것이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 기반에는 숫자와 매출액, 영업이익, 순이익, 그러면 자산이 증가합니다. 자산이 증가하면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이 증가할 수밖에 없는 이유. 그러면 주가와 시가총액이 100% 동행하는 게 주식 투자의 진리이기 때문에 목소리가 제가 목이 터져라 방송하고 있는 그 이유이기도 합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아바스틴 시밀러 특허 합의 출시길 열려. 자, 아바스틴 삼성바이오에피스 지금 출시한다고 하는데요. 자, 원가 경쟁력에서 삼성은 연구와 개발 따로, 생산도 따로인데 과연 셀트리온의 독보적인 이런 부분들을 이겨낼 수 있을까요? 원가 경쟁력에서. 그래서 한번 붙어보자고 하자고요. 셀트리온은 수율과 원가 경쟁력, 직판을 기반으로 해서 그 볼륨을 기반으로 해서 아바스틴, 항암제 포트폴리오를 기반으로 해서 허즈마, 트룩시마, 아바스틴 이 부분에서 바스켓을 통해서도 그 볼륨을 통해서도 분명히 숫자를 보여줄 거라 생각을 합니다. 점유율에 대한 상승과. 자, 그리고 미국 큐미라 바이오시밀러 시장 고농도 교환성 두 날개 필수이다. 이 중에 알보텍이 살짝 뒤로 밀려나 있습니다. 현재 FDA에서 문제가 좀 있었죠. 미국 의학 전문지 분석했는데 내년 10개사 경쟁한다. 삼바, 하드리마, 셀트리온, 유플라이마 강력한 주자이다. 오리지널과 바로 삼성바이오에피스, 셀트리온, 그리고 알보텍이 현재 FDA 문제로 인해서 살짝 얘네도 문제가 해결이 돼야 돼요. 그렇기에 자, 휴미라는 고농도가 전 세계 매출, 미국 매출 내에서도 80% 이상이다. 즉 고농도가 가장 중요하고요. 그중에 상호 교환성. 휴미라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국에 가게 되면 유플라이마를 처방해 줄 수 있는 굉장히 매출에 있어서 중요한 그런 부분을 차지하죠. 그렇기에 저농도는 크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삼성바이오에피스, 삼성바이오로스는 셀트리온과 경쟁력에서 판매와 생산, 연구개발이 다 따로이기 때문에 원가 경쟁력에서 쉽지가 않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은 직판을 미국 시장에서 넘어가야 되겠죠. 그 부분에서 우리가 실력으로서 다시 한번 한계치를 넘어서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미국 시장, 무려 미국 시장 하나만 20조가 넘어가는 시장이에요. 셀트리온, 이제 유플라이마와 램시마이스를 기반으로 해서 앞으로 기대해볼 부분이 정말 크다고 생각합니다. 이 기사 내용을 정리해보면 고농도는 오리지널 휴미라, 그리고 셀트리온의 유플라이마, 삼성바이오스의 바로 하드리마, 그리고 알보텍도 지켜봐야 돼요. 얘네가 시장 파이 싸움을 전쟁에 있습니다. 이게 바로 2023년 무려 20조의 시장. 하나하나가 지금 대단한 거지만 무려 20조의 시장이 열립니다. 그 빗장이 열리는 거예요. 유럽 시장은 고작 4.5조밖에 안 돼요. 고작이란 말을 쓴 게 그렇지만 유럽 시장은 4.5조. 미국은 20조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미래를 차분하게 기다리자고요. 주가의 흔들림에 하루하루 연연하지 마시고요. 지금은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이다. 자, 힘들 내시고요. 내일 방송에서 뵙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